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일단 시간이 좀 되는 대로 빨리빨리 또 하나의 어, 우리 관련 산업, 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산업을 하나 정리를 해서 살만한 종목들 찾아보자 하고는 오늘 아침부터 한 7시 무렵부터 이제 뒤져봤는데요. 바이오 쪽을 한번 보자. 바이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 역시 믿을 건 바이오야. 바닥에서 사서 좀 들고 있으면 결국 배신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또 업종입니다. 해리덴트라는 사람이 쓴 인구절벽 관련된 책, 이제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 하는 책을 이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들여다보니까 뭐 KT가 추천한 도서로 또 이 해리덴트라는 분이 쓴 책을 하나 추천 도서로 또 쓰기도 했고, SNS에 이 관련된 내용을 누가 길게 정리한 거를 잠깐 읽었는데, 이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책을 이제 관련된 책을 보고, 또 우리 최근에 뭐 지방 소멸 뭐 이런 관련된 주제의 기사나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국도 어제였나 기사에 그 출산율과 그다음에 신생아 수가 뭐 사상 최저치여서 지금 거의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인구 거의 멸종의 뭐 위기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또 글도 봤는데요.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그 뭐 우리나라가 뭐 없어지고 인구가 사라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역대 최저치의 신생아 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그 신생아들이 성인이 되고 또 산업 일꾼이 될 만한 이제 30대 정도 그러니까 30년 정도 뒤 2050년 정도를 우리가 감안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노동 현장에서 이제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70대 이상, 그러면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럴 텐데, 노인들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망률은 점점점 그 줄고, 사망자의 그 나이가 이제 계속 높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각종 의료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뭐 식료품 이런 것들의 뭐 고급화 뭐 등등, 또 각종 인구 정책에 따른 그 노인 인구들에 대한 각종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구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명을 늘려주고 사망률을 낮춰주고, 그런데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뭐 먹여 살린다기보다는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 정책의 기반이 되고 뭐 세금을 내야 될 그 사람들의 수가 지금 계속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줄여야죠. 줄이는데, 국가 정책이 중장기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보나 보수나 어, 이런 그 인구 정책을 너무 단견으로만 바라보고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이제 주체인 그 여성들의 자존감과 또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대한 일인지를 국가가 매우 아주 강하고 크고 어, 뭐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여성들의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첫 아이 나오면 뭐 얼마 주고, 둘째 아이 나오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버리면 이거는
여성들이 무슨 그 아이 낳는 어, 기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를 한 명 낳고 마치 내가 돈벌이를 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몰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국가의 위기를 토대로 이거를 이제 해결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또 개발하고 하는 위치에 대부분이 5, 60대 남성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성들이 어쩌다가 그런 정책 관련된 자리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 있다 하더라도 다 5,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뭐 관련 장관이나 어떤 뭐 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자리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기대했던 여성 대통령은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은 뭐 진짜 온 국민의 미움을 받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한국 그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그런 정치가 일단은 먼저 발전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그 뭐 어떤 의사 논의 구조를 갖출 때 이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논의를 할 담당자들을 이제 젊은 여성들과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육아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남녀로 이제 꾸리고 그 5,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그들을 보조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가 인구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요. 이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뭐가 진짜 필요하고 어떤 것을 국가가 도와줬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뭐 단견으로만 볼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서 그걸 꾸준히 밀고 가야 되는데 이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확 바뀌고 저 정당이 집권했을 때 확 바뀌는 그렇다고 양쪽 정당이 대단히 잘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국민들의 선택지가 너무 좁다는 거고 그런 한국의 정치 지형이 너무 이상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늘고 사망률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면 당연히 그 바이오 헬스케어는 뭐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이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야 되죠. 또 수명을 늘리려면은 그 뭐 장기 또 어떤 큰 대형 질병의 정복, 그다음에 약물의 개발, 또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그 바이오 헬스케어들이 뭐 의료 기계들의 또 개발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오 헬스케어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업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하고 또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실적이 좋다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털이 어떻다 하는 숫자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이 그런 경우인데 바이오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보는 그런 종목들이 그런데요.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최근에 거의 진짜 한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바이오 지금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보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인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바이오 종목들 지금 최근 흐름이 형편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부터 들여다봤는데 투자할 만한 딱 이 종목이다 하는 종목이 손에 꼽을 정도 몇 종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을 다 일반적인 어제처럼 그 2차 전지라든가 뭐 다른 산업하고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전혀 새롭다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보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아질 만한 종목이 없을까를 먼저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제 기준으로 제 눈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저의 또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고 찾다가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MACD가 최저점에서 돌아서 있는 종목,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최저점에서 돌아서 있는 종목을 고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종목들을 추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주가가 너무 많이 깨져 있잖아요, 바이오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주주 친화책을 쓰는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MACD를 가지고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9종목을 찾아냈는데요. 그 9종목을 다시 이제 그 주주 친화책을 쓰는 종목을 찾아보니까 5종목이 거기서 검색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한 종목은 이제 미래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투자하는 종목은 미래 가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신규 투자 종목을 추가를 해서 6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서론을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원래는 5종목 정도와 4~5종목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6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도 뭐 이해해 주세요. 필요한 부분 그냥 그 스킵해 가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쭉 들으셔도 되고요. 그건 뭐 듣는 분들 마음이고요. 저도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바이오 종목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좀 저점을 통과할 만한 종목을 뭐가 있을까를 찾는 그런 과정에서 이 9종목 중에 아주 너무 좋은 종목이 막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다 보니까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나머지 3종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종목도 있고, 그래서 3종목은 이따가 제가 이 영상 만들고 나서 그 트리온스 회원들 방에 이제 공개하고, 제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나머지 3종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에서는 6종목을 이런 MACD와 그 다음에 주주 친화책 그리고 투자라는 3가지 그 어떤 아이템 주제로 선정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고요.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이 뭘 하는 종목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신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검증하고 임상적인 유효성을 검증하고 인허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암에 대한 조기 진단 제품을 출시하고 분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 지노믹트리의 회사 주력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분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암의 조기 진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암 조기 진단 기술 개발 접근법과 상용화 전략은 암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이에 해당하는 잠재력이 높은 DNA 메틸레이션 바이오마커를 1. 독자적인 바이오마커 발굴 엔진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2. 암의 조기 진단 목적에 임상적 근거를 입증해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3. 체액 시료 속의 바이오마커를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선택적 증폭 기술의 개발, 그리고 4. 보건의료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상적 유효성 입증.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가지 암들, 대장암, 방광암, 폐암의 조기 진단 제품을 판매를 위한 의료기기 제조 허가용 확증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 대장암 조기 진단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 3등급 제조 허가를 받았다. 지금 대장암, 방광암, 폐암의 조기 진단 관련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노믹트리의 이제 그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노믹트리 어떤 제품들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노믹트리가 어떤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 조기 진단 제품 해서
분변을 이용한 대장암 조기 진단, 그 다음에 혈액을 이용한 폐암 조기 진단, 소변을 이용한 방광암 조기 진단, 그 다음에 신규암의 조기 진단 제품 개발해놓고 옆에 보시면 간암의 조기 진단 제품도 지금 신규 마크 후보 발굴 끝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목했던 바로 이 신규, 그러니까 자사주의 신규 취득을 하고 있는 이제 업체,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5월 17일 날부터 11월 16일까지 5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그래서 계약 목적이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주 가치 제고,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을 해주니까 50억 원어치를 일정 구간까지 주가가 빠지면 뭐 계속 11월까지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든든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회사가 하면요, 나중에 주가가 비싸졌을 때 이 자사주를 처분해서 또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팔게 되면 그게 이제 그렇게 팔지 말고 자사주를 취득한 거를 그냥 소각해줘, 이게 이제 진짜인데, 그런데 자사주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또 재투자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아주 좋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노믹트리의 실적을 봤더니 뭐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냥 MACD가 지금 막 돌아선 종목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매출액을 봤더니 작년 1분기에 1억이죠. 1억 원이었는데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252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작년에 27억 원 마이너스에서 올해 140억 이익입니다. 엄청나게 실적을 1분기에 냈습니다. 지금 이것까지는 이제 일단 팩트인 거죠. 자, 그래서 수급을 한번 봤더니 뭐 수급이라는 것은 뭐 지금 당장 뭐 금요일날 또 목요일날 또는 지난주에 수급이 어떻게 됐나 보고 이제 다음 주 주가를 우리가 지금 내일 당장 월요일 개장했을 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93,000주를 매수를 했고 개인은 74,000주 매도가 나왔네. 그리고 기관은 18,000주를 덜었습니다만 이제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뭐 매도 연기금이 금요일날 428 428주 뭐 얼마 안 되죠. 이만큼을 팔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12,900원이 지금 13,900원. 그러면 아주 잘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3월 15일 날 1,550원 저점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좀 복잡하게 그려놨는데요.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작년도부터 작년 1월에 왜 셀트리온 막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바이오들이 급락을 했는데, 이 지노믹트리도 이제 1월달에 급락을 해서 3월에 반등이 나왔다가 첫 번째 이 분홍색 쭉 내려오고 있는 선이 240일선입니다. 그래서 240일선에 이제 부딪혔다가 빠져요. 그게 최고 15,850원이라고 찍혀있는 그 구간에서 240일 벽에 부딪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7월에 다시 241선에 붙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또 한 번 241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또 한 번 241선, 그리고 2월에 또 한 번 241선에 이제 저항받고 5번 저항받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저점도 계속 낮아집니다. 파란색 화살표. 그래서 3월 15일 날 1,55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6번째 부딪힌 게 4월 말. 그리고 빠지는데 이번에는 저점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저점을 높여버렸어요. 더 안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7번째 다시 부딪히고 또 내려오죠. 5월 중순에. 그리고 빠지는데 이때 역시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높입니다. 이 저점의 기준이 됐던 게 초록색 60일선이에요.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번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241선을 뚫어버렸죠. 그게 6월 초입니다. 뚫어버리더니 그 위쪽에 481선의 저항, 그리고 21선의 지지, 그리고 다시 481선의 저항.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날 481선을 뚫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긴 하락세를 뚫었어요. 6월 달에. 그러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오른 편이죠. 30% 올랐지만 5월 초에 이 저점 높일 때, 그 다음에 5월 말에 저점 다시 높일 때, 그때에 비교하면은 한 10%밖에 안 올랐어요. 주가가. 그리고 지금 481선을 뚫었어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전망, 이제 주가 전망을 할 때 이 481선이라는 것을 이제 뚫었고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 아닌가. 그리고 MACD가 밑에 보시면은 따로 표시는 안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MACD가 지금 금요일날 이제 그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노믹트리는 아주 괜찮은 자리에 있고 실적도 아주 좋고 수급도 아주 좋고 지금 자리도 아주 좋은 아주 괜찮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이죠. 그래서 동성제약은 의약품, 연모제, 화장품의 총 3개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의약품은 정노환, 또 동성미녹시딜렉, 이게 이제 그 탈모 예방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모제, 세븐에이트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화장품, 랑스, AC 케어 이런 등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이 동성제약에 주목했던 이유, 바로 자기 주식 취득, 자사주 취득이 공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6만여 주를 20억 원어치인데, 이게 6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취득 목적은 주가 안정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통한 장내 매수를 하겠다라고 6월 24일이면 지난주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동성제약도 역시 9월까지는 바닥에서 걱정 말고 쫄지 말고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은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223억 원인데 올해 1분기에 매출이 224억 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최근에 실적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는 못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굉장히 길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영업이익 쪽을 보면은 중간에 영업이익 보시면은 작년에 13억 원 마이너스에서 올해는 16억 원 적자로, 적자폭도 3억 원 정도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크게 달라진 게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뭘 봐야 되나 봤더니, 작년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게 한 4천만 원이 이제 포함돼 있었고, 이게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조금 더 이제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동성제약의 영업 손실액을 키우는 이유 중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조금 덜 들어간 게 하나 있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수익도 좀 늘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크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적자가 소폭 1분기에 늘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을 이렇게 보니까 동성제약은 개인이 계속 팔고 있네, 이게 확인되죠. 개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 그렇다고 사느냐, 최근에 이제 지난주 정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도 그렇게 썩 6월 21일 이후에 조금 사긴 했지만 그렇게 썩 많이 사는 건 아니고, 누가 사고 있냐,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체는 둘이에요. 하나는 금융투자, 하나는 기타법인. 기타법인은 이제 그 증권사가, 이걸 증권회사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면 금융투자인데, 일반 회사 법인이 사면은 이제
기타 법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매수 주체가 둘, 금융투자와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개인이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면 뭐 실적이나 또 뭐 여러 가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흐름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그냥 한 6월 24일 날 7,15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7,500원까지 단기적으로 회복을 한 상태인데 한 8,500원에서 한 7,500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흐름이 왔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밑에 MACD가 이제 그 기준선을 통과하는 그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고요. 지난주 동안에 MACD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RSI가 과매도 구간에 가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점 부분. 이게 지난 4월 달에 고점 형성했던 이제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20%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7,500원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간으로 계속 금투와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MACD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감안하면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의 뭐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를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주요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순환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항생제, 중추신경계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쭉 1, 2, 3, 4, 5 해갖고 여러 가지 5가지로 주요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위더스 제약의 이제 매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순환기 용제, 근골격 용제, 소화기 용제, 항생제, 기타 처방 의약품, CMO, 기타 임대료 수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수량과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1분기에 매출이 176억 원. 작년에 4분기 통틀어서 574억 원인데 올해 176억 원이니까 1분기에 뭐 대략 뭐 4 곱하면은 뭐 작년보다는 좋아진, 그리고 재작년에 262억이니까 작년에 더 좋아졌던 그런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회사로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위더스 제약을 선택한 이유, 주주 친화 정책. 이 위더스 제약은 배당을 해줍니다. 현금 배당을 많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주주 총회했던 자료를 보니까 0.47% 48원을 한 주당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현금 배당을 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잉여 현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현금 배당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 0.47%지만 현금 배당을 해주는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위더스 제약 실적을 보니까 아까 이제 좀 매출이 느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분기 매출액이 176억 원, 작년에 1분기에 134억 원으로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16억 원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28억 원으로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의 한 60%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이 있었던 1분기 때 아주 실적이 괜찮은 실적을 올해 1분기에 보여줬고요. 그래서 위더스 제약이라는 회사 좀 낯선데 이 위더스 제약의 수급 현황을 보니까 기관은 매매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3일간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는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달 전에 9,700원대 찍었던 주가가 지금 7,600원으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수급 보면 외국인 그 개인도 최근 3일만 매수를 했지 한 달 순매수는 마이너스고요.
외국인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 우위라는 거예요. 누가 사고 있죠? 기타 법인이 이제 6월 3일과 6월 4일 날 들어와서 그렇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닙니다. 뭐 13,000주 적을 때는 만주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회사는 거래량이 많은 회사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니까 위더스 제약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락세였던 건 맞는데 중간에 올해 1월 달에 급등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10,000원 정도였던 주가가 16,000원까지 한 60%가 일주일 정도 만에 한 1, 2주 만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선 계속 빠지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6월 들어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한번 지난주에 나왔다가 다시 하락한 뒤 금요일날 양봉을 만들어낸, 그래서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왜? 밑에 보시면 MACD가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딱 금요일날 이제 그 기준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RSI 보시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과 12월에도 그 RSI 상으로 보면은 과매도 구간이었던 적이 있는데 특히 12월 달에 과매도 구간에서는요 정확히 9,000원을 찍고 16,000원까지 반등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위더스 제약 같은 종목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그 이후에 2분기 실적 우려가 좀 있는지 컨센서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다. 관심이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TNL이라는 종목입니다. TNL.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나를 봤더니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으로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해서 창상 피복제 그리고 정형외과용 고정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이 창상 피복제인데 상처를 보호하며 오염을 방지하고 삼출액의 흡수, 출혈 또는 체액의 손실 등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창상 피복제 기술을 활용해서 지혈제와 마이크로 니들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마이크로 니들 하면은 라파스라는 종목이 생각이 나는데 TNL이 마이크로 니들도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그 미래 유망한 전도 유망한 기술인데 일단 TNL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TNL의 매출을 이렇게 봤더니 창상 피복제, 창상 치료제라고 되어 있네요. 창상 치료제에 하이드로콜로이드, 폴리우레탄 폼 등등등 해놓고 합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위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00원으로 봐야 되는지 1,000달러로 봐야 되는지, 이게 수출은 1,000달러고요. 내수는 1,000원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20억 매출이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120억 매출이 나왔는데 작년 전체에 593억이니까 약간 조금 1분기에 실적이 창상치료제에는 좀 모자란 게 아니었나,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출 분야 정형외과용 고정제 아까 있었잖아요. 그것도 합계를 보면은 18억, 작년 전체 82억이니까 약간 좀 모자란, 좀 1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전체 총계로 보면은 14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작년에 719억 원 정도 되니까 조금 모자랐죠. 그래서 아마 1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 않았거나 원래 비수기였거나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일단 실적을 보기 전에 TNL도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약 금액이 100억 원이에요. 그래서 6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100억 원.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계약을 한 목적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1분기에 매출액이 작년에 145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148억 원 되니까 소폭 상승했습니다. 1분기에 원래 좀 비수기구나. 그럼 2, 3, 4분기에 더 좋겠구나, 좋아지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영업이익을 봤더니 1분기에
35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올해는 46억 뭐 7천 얼마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1분기에 원래 좀 비수기인데 작년 1분기보다 올해 좋았다. 그러면 실적 우려가 없는 거죠. 굉장히 좋아. 그래서 2, 3, 4분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TNL 분기 실적을 봤더니 1분기 때 30%, 30.5% 영업이익이 늘었죠. 근데 2분기 때는 매출액도 28%, 영업이익도 13%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3분기 때는 26.4%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3%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4분기에 보면은 매출액은 21%, 영업이익은 58%. 그렇다면 올해 전체 실적 완전 좋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전체 실적을 봤더니 컨센서스를, 작년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 영업이익은 132%가 늘어서 영업이익이 223억 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매출액도 20%, 영업이익도 한 25%가 늘 걸로 예상이 된다. 아,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수급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35,000주 매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침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금투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35,000원, 지금 31,000원, 주가가 아직 반등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이제 반등 시작하려는 건가 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딱 봤더니 TNL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하락세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려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23일 날 28,800원 찍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반등했구나 하고 딱 알 수 있는 상황이고, MACD가 이렇게 하락을 찍고 이제 상승하면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 아니면 골든크로스가 막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 하락세를 이제 딛고 이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RSI도 이제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1선 부근에서 이제 약간 눌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이 61,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을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메디토스입니다. 메디톡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톡스 만드는 회사. 그래서 중요 사업으로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A형 독소, 그리고 보툴리늄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독자적인 원천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다 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톡스 관련해서는 탑 클래스인 회사인 거죠. 그래서 매출을 봤더니 역시 메디톡슨 외 뉴라미스라고 하면서 합계 올해 1분기에 397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작년에 전체 매출이 185억 원쯤 되니까 작년 전체를 4분의 1로 단순히 나눴을 때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인 것 같고요. 역시 메디톡스도 자사주를 39,000 얼마를 매입을 하는데 50억 원 이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6월 8일날 공시가 나왔고 9월 5일까지. 그래서 목적이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 그리고 장내에서 그 코스닥 시장에서 장내 직접 취득으로 하겠다,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1분기에 매출액이 318억 원, 올해는 397억 원. 많이 늘었네 매출액이. 영업이익 봤더니 작년에 마이너스 44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 한 55억 원 정도의 수익으로 완전히 돌아선 그런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봤더니 역시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12,000주, 13,000주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 마침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1,500원이 올랐던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게 자사주 매입인 것 같아요.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타 법인이 하고 있는 건지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기타 법인이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메디톡스는 지금 뭐 수급 상황은 아주 괜찮은 상황이고, 한 달 전 12만 5천 원대에서 지금 11만 1천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10만 원대, 10만 9천 원대를 찍고 지금 약하게 완만하게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초록색 60일선에 딱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MACD 보시면 역시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가 자리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고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네요. 그 제테마라는 종목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그 안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좀 전에 메디톡스하고 좀 비슷한데 필러 그리고 보톡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직 봉합과 또 안면 고정을 하는 리프팅 실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외 제품 상용화를 위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치료용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 브라질, 2022년에 중국의 파트너사와 6천억 원대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건 이 제테마의 기술을 판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뭐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고요. 매출 보니까 필러와 톡신 등의 매출이 이제 전체 소개를 보면 85억 원 1분기에, 그리고 작년에는 316억 원, 4 곱하면 뭐 얼추 조금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전체 합계로 봤을 때 96억 원과 332억 원이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4 곱하면 4, 9, 36, 대충 380억 원대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제테마는 또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얼마를 투자하냐면은 얼마입니까? 80억, 81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 그 제테마의 원래 지금 여기에는 정정신고 내용만 써드렸는데, 이 원래 공시 내용을 보면은 필러 생산 설비 캐파 증대를 위한 투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23.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제 그 생산 설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테마 실적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1분기 매출액이 이제 9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에 75억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9억 원 흑자에서 올해는 1분기에 5억 원 흑자로 영업이익의 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크게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좀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당기 순이익은 작년에 13억 원 흑자에서 올해는 35억 원 흑자로 크게 이제 개선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매출액이 증대되는 그런 회사로 보이고요. 또 제테마 지금 분기 그 실적 전망을 보면 이제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5억 원으로 마이너스 47% 빠졌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살이 났겠죠. 그런데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 2분기 때는 다시 1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늘고요. 영업이익은 16억 원으로 95%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3분기 때는 매출액은 약간 소폭 늘고 영업이익은 약간 빠질 것으로, 그래서 흑자 전환, 작년에 12억 원 적자였습니다. 3분기. 그래서 흑자 전환할 걸로 보이고 4분기 때 매출액이 121억 원으로 늘고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증권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봤더니 최근에 4일 동안 개인만 매수한 건 아니죠. 저 이제 기타 법인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매도로
이제 4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최근 한 달간 순매수가 이제 적자가 아니죠.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도 매도 우위지만 6월 3일 날 3,000주,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2,000주 매도한 게 있어서 그만큼 폭이고요. 지금은 일단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으면서 주가는 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작년도 9월 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그 다음에 작년도 하반기에 실적 별로 좋지 않아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12,300원까지 주가가 빠졌죠. 그러니까 작년 7월에 4만원대 넘었던 주가가 1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의 1 토막도 더 났죠. 마이너스 70% 정도의 이제 하락을 보인 상태에서 살짝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빠진 지점,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MACD가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SI는 완전히 바닥,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전망도 괜찮고 또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미래 가치가 좀 괜찮아 밝아 보이고 그런 구조인 상황, 지금 현재 위치가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6종목을 토대로 어떤 걸 느끼냐 하면은 바이오 종목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이제 실적도 그렇고 이제 올해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돌아서려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사도 될까? 셀트리온 삼형제 같이 좀 덩치가 크고 대장주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사주 매입 공시 또는 배당 아니면 신규 투자 이런 약간은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될 만한 그런 요건들을 찾아서 그 종목들을 같이 좀 이렇게 그런 요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 MACD가 이제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돌아설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의 50분 가까이를 녹음을 하면서 6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더 소개해드리려고 3종목을 더 추가해서 9종목을 찾아놓은 상태인데 이 종목들은 일단 그 영상으로는 제가 소개를 시간도 그렇고 너무 못해드릴 것 같고 좀 이따가 트리온스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바이오 종목들을 급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좀 된다면 이따가 저녁 되기 전에 반도체 종목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좀 욕심 같으면 반도체와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되는 대로 또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